성인 여성들 같은 경우 놀라지 마세요. 2명 중 1명은 방광염에 한 번 이상은 다 걸렸어요. 특히 1년 이내에 한 번 이상 걸리는 경우가 몇 프로냐? 20, 30%나 됩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안녕하세요. 산뜻의사 원영선입니다. 요즘에 특히 이제 겨울철이라 그런지 그 방광염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계세요. 그래서 그럼 방광염이라는 게 왜 생기느냐?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또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광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는 폐경 전하고 폐경 이후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폐경 전에 이제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관계가 제일 커요. 거의 뭐 한 8, 90%가 성관계가 원인이라고 할 정도인데, 실제로 저희 환자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성생활만 하면은 바로 방광염. 그래서 우리가 그 방광염 환자분들 오시면은 그 성병 검사를 꼭 체크하거든요. 또 두 번째는 방광염에 잘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어릴 때 이미 방광염에 한번 걸린 거야. 특히 15살 미만에서. 그러니까 어릴 때 방광염에 걸리신 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방광염에 잘 걸릴 수 있다. 또 유전적인 것도 좀 있어요. 엄마가 방광염에 잘 걸렸어. 그러면은 본인도 잘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거꾸로 이제 폐경 후에는 어떻게 될까? 폐경 후에는 문제가 여성 호르몬의 결핍 증상이 생기죠. 그 외음부로 가는 특히 요도 주변 이런 데 그 혈액순환이 많이 감소해지고 건조해져요. 제가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은 논바닥 갈라지듯이 물이 없는 거예요. 건조하죠. 그래가지고 방광염이나 요도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폐경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요실금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실금 환자들이 아무래도 계속 소변이 이제 새고 축축해지니까 또 방광염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또 자궁이 내려온 경우, 제가 이제 자궁탈 수술을 전문으로 하잖아요. 이 자궁탈이 있는 분들이 방광염에 아주 잘 걸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소변 볼 때 아파요. 그리고 소변 보고 나도 시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화장실 자주 가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상만으로도 충분히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정밀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 언급했던 방광내시경, 뭔가 방광에 기형이 있거나 돌이 있거나 이물질이 있거나 아니면 누공이 있거나 종양이 있으면은 방광염이 잘 안 나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시경을 보고 간질성 방광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변 봐야지 아프지 않는 병. 그런 것들이 있는지는 방광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소변을 추출해가지고 소변 안에 있는 균을 배양을 해가지고 어떤 균이 나오나 보는 겁니다. 주로 어느 때 하냐면은 특히 약을 먹었는데 2주 내지 4주 이내에 또 재발하는 경우, 아니면 약을 먹었지만은 전혀 차도가 없는 경우, 그리고 임산부들은 기본적으로 배양 검사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1차 약제, 2차 약제로 좋아지기 때문에 배양 검사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 흔한 이 방광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그 유럽에서는 이제 방광염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냥 놔두면은 저절로 나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방광염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12시간 내로 이 그 세균이 방광 안에다가 집을 져요. 처음 들어보시죠? 소변이라는 거는 빨리빨리 배출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방광 내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은 균들이 집을 잘 져요. 이게 이제 방광도 이제 하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 방광벽이. 그래서 계속 자라나가지고 밀려나서 또 없어지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방광염에 걸려서 오신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물 많이 마시고 화장실을 자주 가시라고 꼭 조언을 합니다. 근데 또 참아.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지금 일 때문에 못 가. 이러면 애들이 또 집을 져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반복적으로 방광염에 잘 걸립니다. 그럼 반복성 방광염이라는 건 기준이 뭐냐? 전에 좀 약간 그 방광내시경 할 때는 너무 좀 레벨을 높였는데, 요즘에는 그 기준이 많이 완화돼서 1년에 3번만 걸려도 반복성 방광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아니면 6개월에 2번. 분명히 약을 먹으면 좋아지긴 했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소변을 참거나 이러면은 또 이제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치료 방법은 뭘까요? 원인을 알면 됩니다. 아까 원인 중에서 성생활이 크다고 그랬죠. 아무래도 성관계 할 때 균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특히 파트너가 이렇게 자꾸 바뀌면은 균이 들어올 확률이 더 높아지죠. 성병도 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콘돔을 꼭 사용하는 게 좋고, 그리고 참지 마세요. 꼭 화장실 빨리 가셔가지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실금, 자궁탈 있는 분들 수술해야죠.
수술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런 질환들이 치료가 되면은 방광염에 걸릴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폐경 여성들 호르몬이 부족해서 방광염이 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무튼 방광염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약을 먹어도 잘 안 낫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이제 의사들이 이제 봤는데 문제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만 아프면은 그냥 마이신을 먹어. 요즘에 특히 이제 독한 항생제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차 약제로 포스포산이라든지 아니면 세파계통의 항생제, 예, 좀 어렵죠. 아무튼 가장 기본적인 항생제만 먼저 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봐서 선생님 저는 방광염에 자주 걸리고 그동안 약도 많이 먹었어요. 이런 분들은 2차 약제로 좀 더 독한 약을 쓰기도 해요. 그러나 의외로 1차 약제에 잘 듣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독한 약만 먹었던 거야. 그러니까 독하지 않은 약을 별로 안 먹어서 오히려 독하지 않은 약을 먹어가지고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예방하는 약이 있어요. 유로박솜이라고 하는데 이거 또 방광염 걸리면 어떡하죠? 저는 그냥 뭐 2, 3개월에 한 번씩 걸려요. 이런 분들한테 이 약을 먹으면은 균들이 집을 짓는 걸 막아줘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방광염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겠죠. 예, 그 좋은 질문인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지금은 이제 요도하고 방광에만 이제 균이 있는데 이 균이 위로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 신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우신염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 쪽에 염증을 일으키면 상당히 심각해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고름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 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크랜베리 주스 있죠. 근데 크랜베리는 방광염에 아주 좋은 열매입니다. 내가 방광염 자주 걸린다면은 평상시에 그냥 물로만 드시지 말고 크랜베리 주스를 좀 드시면은 어떨까 합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물을 많이 마시고 화장실 가는 걸 참지 않는다. 2번째,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잘 드신다. 3번째, 방광염을 방치하지 않는다. 방치하면은 신우신염 아니면은 방광 내에 돌이라든지 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로 건강을 위해서 나온 약들을 또 미리 먹는다. 이제 정말 만성적으로 그냥 방광염 달고 사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그 약을 드세요, 평상시에. 자, 오늘 내용들은 단순해요.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체크포인트 얘기했죠. 예, 체크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